네, 마침내 스페인이 긴축과 개혁을 골자로 한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럼으로써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을 확률이 좀 더 높아졌는데요. 이 때문에 스페인 증시에 숨통이 트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생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스페인의 이 개혁안을 놓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스페인의 예산안이 확정됐는데요. 그 내용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일단 증시 입장에서 상당히 다행했는데요. 네. 상당히 관심이 됐었죠. 아시겠습니다는 드라기 패키지 이후에 영상 조용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 문제가 스페인의 그 구제금융 준다 안 준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유럽에 대한 제형감이 증시에 이렇게 영향을 줬었는데요. 아시겠으면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빅스 지수라든가 이런 게 전부 올라가서 글로벌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마침내 여러 가지 스페인 자체는 여러 가지 정책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안이 쉽게 이렇게 수용하기가 어렵거든요. 또 한 가지는 스페인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거리에 나와서 아주 반발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 예산안을 이렇게 통과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걸 반영해서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늘 증시는 큰 폭은 아닙니다는 일제히 그 상승세를 기록한 연장상인데요. 다만 스페인 당사국은 주가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향후에 여러 가지 변동성을 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 이 유로랜드 가운데 이제 네 번째로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국가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는 스페인이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고요? 예, 사실 개혁과 구정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하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다른 그 이전에 받았던 구제금융 국가들은 IMF 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IMF 자금이라는 것은 유로랜드 이 회원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도 IMF 회원국들도 자금을 줘서 재원을 확충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받으면 응분의 대가를 해야 되거든요. 과거 우리나라 그 외환위기 때에도 이 IMF 자금을 받으면 항상 거기에 따라서 보답 자원에서 개혁과 구정이 강도 있게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스라든가 이런 것까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에서 네. 지금은 시장에 외면당하고 있습니다는 스페인 같은 것은 이번에 예산안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앞으로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게 될 경우에는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구제금융을 받고 그 구제금융 실체가 IMF 자금이 아니라 유로랜드 회원국의 재원으로 확충된 자금이기 때문에 개혁과 구정에 있어서는 사실상 강도는 그렇게 세진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 예산안에서 개혁과 긴축을 스스로 해야 우리가 드라기 패키지에서 국채 매입 프로그램에 그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구제금도 받고 국채 매입에 따라서 스페인 국채도 사주는 소위 재정적자 화폐야 그 단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예산안이 증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전에 구제금융을 받은 회원국들과 달리 스페인에게 이렇게 특별 혜택을 주는 것은 어떤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그 예산은 이렇게 통과하고 나오고 나서부터 그리스라든가 다른 국가들은 상당히 반발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왜 스페인만 그렇게 특혜를 주느냐 하는데요. 아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또 오늘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서 좀 빨리 진행해 달라 그래요. 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스페인은 유럽 통합의 밸런서 중간자입니다. 스페인을 안 지키면 지금 독일과 프랑스도 녹록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스페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전 국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구제금융을 앞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리스라든가 아일랜드라든가 이런 게 구제금융을 주면서 많은 학습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로 교수가 얘기하는 학습 효과에서 이 구제금융 주더라도 구제금융이 완벽한 상태에서 주는 건 아니거든요. 구제금융 주더라도 한국의 현실, 유럽의 현실에 다 달라서 그 정책 효과에 따라서 정책 저항감이 많이 다르고 정책 저항감이 다르면 효과도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현실에서 보면은 구제금융 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 그런 것이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에 그 스페인이 예산안 통과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구제금융 주면 종전의 국가와 다른 국가로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줄 것이다 하는 것이 실효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증시가 호재로서 반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부 원래 구제금융을 받은 종전의 국가들, 예를 들어 그리스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발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차별 대우라는 지적이 있지 않을까요? 네, 반발하더라도 시장에서 어떤 받아들이느냐, 네. 또 유럽의 그 핵심 국가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한번 진행자께서라든가 시청자분께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스페인 문제만 나오지 그리스라든가 그리스라든가 포르투갈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지금 거의 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이 스페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위기론에서 보면은 사실 이전 국가도 하위 국가에 해당되는 국가도 이미 이렇게 문제가 풀린 것은 아니고 더 악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라든가 이런 게 등장하지 않지만 지금 등장하지 않지만 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독일과 프랑스 같은 이런 국가들이 과거에 그리스 하다가 스페인어냐 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위기의 관건이 스페인 쪽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그렇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발에 대해도 시장에 미치는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독일과 프랑스가 그런 반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변경하느냐, 변경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라든가 이런 위기 발생국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엑시트 방안과 유로존에 잔존시키되 G유로, S유로, P유로 방식 이런데요. 지금은 G유로 방식으로 해서 외형산 잔존시키되 독자적으로 운영권을 주는.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같이 끌고 감으로 인해서 부담감을 줄여주는 이런 양상으로 이번에 사실상 스페인의 앞으로 예산안 배경에서 구제금융이 될 때 보다 명확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이 실시되더라도 그 여부를 자금을 은행에만 한정토록 할 것인가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행연합을 만들기 위한 전초전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이제 사실 앞으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시금석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만 유럽 통합이 될 때는 통합이 돼야 되고 재정 통합이 돼야 되고 새롭게 위기에 발생하면서 감독권의 통합 문제가 중요하다 해서 새로운 이슈로 은행연합이 되는데요. 은행연합이 왜 중요하냐면 재정통합의 시금석으로서 은행연합부터 가야 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은행연합이 지금 통합통합은 이미 달성했습니다는 깨지는 상태에서 사실 은행연합이 가장 시금석이다. 바로 못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결국 은행의 이렇게 자본의 확충 문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구제금융을 때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은행연합 부분에 은행연합의 뱅크로 도미넌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구제금융을 어차피 많이 주진 못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효율적인 사용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구제금융 받더라도 구제금융의 포괄적 사용권을 주는 게 아니라 은행의 자본의 부족 문제만 확충해서 사실 유로 가치를 안정시키고 유럽 통합을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유럽 통합이 될 수 있는 지금 관건이 근본적 문제에 해당되는 재정 통합 문제 이런 까지 가지 않느냐 해서 요번에 예산에 대해서 독일 같은 것은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은행연합에 대해서 원칙적인 동일하지만 프랑스는 신속 추진, 독일은 역시 점진적 추진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은행연합의 시금석에 해당되는 이 예산에 대해서 독일이 비교적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을 경우 글로벌 증시에 좀 호재성 재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일단 모양새는 좋게 이렇게 또 시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울 때 스페인의 그 총선이든가 어려울 때 이게 통과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실상 국민들입니다. 스페인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역시 자발적인 개혁과 그 다음에 그 긴축을 내용으로 하는 이러한 예산안의 통과이기 때문에 스페인의 국민들이 과연 지금 것처럼 거리에 뛰쳐나와서 날아갈수록 그 데모에 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은데요. 정작 이것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문제를 충분한 재원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런 사정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입니다. 그래서 신뢰가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래서 모든 국제 상황이라든가 신뢰 회복해서 롤러버가 돼야지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벌써부터 모럴 해저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도 상당 부분 험난한 길이 예고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스페인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유럽계 자금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궁금합니다. 좀 자금 유출입이 안정될까요? 우리 유럽계 자금들은 전형적으로 스페인의 금융사 내지는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유럽 금융사의 그 자본의 부족과 충족 문제에 따라서 유럽계 자금이 행방이 되죠. 최근에는 보면 유럽계 자금보다는 미국계 자금에 더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칩니다는 유럽계 자금 문제에 관해서 한정시켜서 말씀드릴게요. 스페인의 그 예산안 통과로 인해서 유럽의 그 금융사들의 자본 확충 문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는
사실 유럽계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다만 드래그 패키지가 자금의 절대 규모는 늘리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 유럽계 자금의 이탈 우려를 줄이는데 증시 호재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 피셔의 통화치를 감안한 국제간 자금 이론서를 보면 한국의 자금에 유입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네. 굉장히 충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적 조건이 이렇게 많이 개선되면 개선될수록 외국 자본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세계 어느 국가보다 한국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 정책 당국자에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외국 자본 유입에 따라서 워낙 강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으로 좀 완충을 좀 시켜주는 그런 게 좋은 재료가 나왔을 때는 가만 만약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우리 이게 자금이 몰려올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을 우리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확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부담이. 네. 그런 부분은 좀 정책적으로 완충시켜 나가는 것이 대외 환경 의존에 의존하는 한국의 정책 당국의 유연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스페인의 긴축과 개혁을 중심으로 한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증시에 과연 호재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이 부분 분석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